네, 현재 구간에서도 삼성전자는 1%대 하락하면 69,6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46%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는 전 고점 그리고 박스권을 좀 뚫어내는 모습들이 어제 그제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다시 주가가 쉬어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다시 7자 앞에 이제 7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6자로 내려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7만 전자를 터치하고 좀 내려왔습니다. 이전에 7만 전자 터치했을 때랑 어제 터치했을 때랑 어떻게 상황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네, 그 최근에 7만 원 터치했을 때 최근 고점이 7만 3천 원이었더라고요. 7월 3일 날. 그러니까 준비된 자료 보시면 아시겠는데 7월 3일 날 77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말고 어제 기준으로 7만 500원이니까 3% 정도 빠졌죠. 그런데 그 동안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5% 빠졌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9%니까 이거를 뭘 아웃퍼폼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보다는 못하진 않았다. 이 정도 되고요. 반면에 하이닉스가 한 10% 올랐죠. 오늘 반납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키 맞추기가 된 건데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면도 있지만은 그 매크로적으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매크로적으로 7월 3일 날 국채 금리가 얼마였을까요? 3.858%였더라고요. 그래서 4.9니까 지금 1% 넘게 올랐잖아요. 그거는 지금 당연히 금리 인상 그 기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WTI 유가도 그 당시에 68불이었는데 지금 거의 20% 올랐지 않습니까? CPI는 다행스럽게 근원 CPI는 좀 내려갔어요. 그나마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더 나빠진 거죠. 전쟁까지 있고 나서. 그런데 주가는 아직은 7만 3천 원 아니지만 7만 원까지 왔잖아요. 좋아진 건 뭐냐? 달라진 거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이 그때보다는 올랐다 이거죠. 좋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과 반도체가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2개월, 3개월 전보다는 조금 더 모락모락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매크로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대표주니까 매크로하고 싸우면 시간을 벌면은 매크로가 좀 수그러들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뚜렷해지면은 그거 속도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언제든지 7만 원 정도는 갖다 놓을 수 있는 그게 정상화의 초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아니고 흥분할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올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올만했고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에너지가 좀 강해지려면 시장에서 좀 팍팍 사주는 매수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랑 그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김대중 교수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과정을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 단기적으로 주간 단위 또는 월간 단위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사고 파는지를 한번 그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래 그러니까 저는 1년 기간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전자를 해석하면서 많이 읽어봅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지난 10년 동안에 일정 범위 내에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했습니다. 저점은 49%고요. 고점은 57%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늘리고 계속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거든요. 지난해 10월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는 49%였습니다. 이때 주가 바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50%로 올라섰고요. 3월에 52%, 5월에 2%, 8월에 53%, 지금은 53% 초반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난 10월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 외국인 투자자들이 1년여 동안 삼성전자를 얼마를 샀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찬 거예요, 다? 아닙니다. 57%가 고점이라는 말씀드렸죠. 49%에서 53%까지이면 대략 한 2억 주가 됩니다. 2억 주? 2억 주이면 금액으로 따라서 13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의 5만 원 바닥에서 지금의 상황까지 꾸준하게 사고 있는 중간 단계에서 뭐 사고 팔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보죠. SK하이닉스도 사실 걱정 안 되는 게 워낙에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좀 좋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 쓰고 나서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좀 더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HBM 관련해서도 어찌 보면은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보니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을 좀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뭐 HBM2 시절에는 일단은 뭐 그와 관련된 후공정 수율 한 60-70%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율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뭐 다음 세대 이제 8월에 이미 뭐 이제 HBM3E에 대한 부분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HBM 이제 4 라인까지도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저는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해도 워낙에 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태보 고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버텨주면 이제 그동안 좀 쉬었던 물론 이제 잘 올라갔던 소부장단도 있지만 좀 쉬었던 종목들도 같이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네. 소부장을 어떻게 좀 사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럼 반도체가 언제까지 업사이클이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어제 이제 ASML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내년도에도 장비 쪽은 매출 안 좋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네. 장비는 제외를 해야겠죠.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내년도에 투자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조금 퉁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반도체가 언제 업황이 고점을 갈 거냐. 어제 ASML에서도 말했고 올해 초에 마이크론에서도 말했고 인텔에서도 말했습니다. 2025년이 고점이 될 것 같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상향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주력 이제 기업들은 좀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HBM 주력 기업들은 이미 많이 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메모리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에서 메모리 업황은 내년 2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이야기하고 그때 흑자 전환한다라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은 소재와 부품단에서 어찌 보면은 내년 2분기 이후 그러니까 6개월 뒤를 선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장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시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28전자형의 확정만 아니라면 삼성전자 아웃퍼폼 구간 강도 높아진다. 염정 고수는 HBM 관련주 중심으로 움직인다. 김대중 고수, 과거 7만 전자시 종합주가 지수 2,700 또는 3,000이었다. 요거 참고해보라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테이블 고수는 반도체 고점은 2025년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탑5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